여러분, 회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갈게요. 팽이가 왜 도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교과서 속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우주의 모든 것은 도는 걸까요? 은하도 돕니다. 태양도 돕니다. 행성도 돌고 태풍도 돌고 심지어 늦잠 자고 일어나라면 하나 끓여서 젓가락으로 휘휘 저을 때 생기는 그 작은 소용돌이마저도 전부 다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연히 끼어들 틈이 없는 우주에서 가장 깊은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의 맨 끝에는 소름 돋는 진실 하나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가 우주가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아주 천천히 한 계단씩 같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 내려가고 나면 오늘 밤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평소에 회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한번 꺼내볼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건 중력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지구가 스스로 도는 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 먹은 거라고요. 우주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 도는 데는 뭔가 신비롭고 거창한 우주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고개 끄덕이고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중력이 있으니까 돌고, 원래 그런 거니까 돌고, 뭔가 깊은 이유가 있으니까 돈다. 얼핏 들으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각 속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과를 보고 그걸 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중력이 회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아주 작고 우연한 흔들림. 거의 아무것도 아닌 그 꼼지락거림에서 회전이 먼저 태어나고 그 회전이 중력을 만나면서 오늘 우리가 올려다보는 이 장엄한 우주의 구조물들이 탄생한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려면 가장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방식이죠. 거창한 데서 시작하지 말고 가장 밑바닥에 단순한 질문부터 던져라. 그가 자주 이야기했던 태도입니다. 자, 그 질문은 이겁니다. 회전은 대체 왜 멈추지 않는 걸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주 공간에 가스 구름이 하나 둥둥 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옅은 거대한 안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스 입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아주 약하게 잡아당깁니다. 중력이죠. 그래서 이 옅은 안개는 시간이 아주 오래 흐르면 천천히 가운데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주말에 늦잠을 자려고 이불 속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는 것처럼요. 가스도 스르륵 안쪽으로 웅크려듭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중력 붕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가스 구름이 처음에 완전히 멈춰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우주에는 완전히 멈춰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처에서 별이 팡하고 터졌을 수도 있고 온도 차이 때문에 가스가 바람처럼 흘렀을 수도 있고 저 멀리 다른 무언가의 중력이 살짝 잡아당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 구름의 각 부분들은 저마다 아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쪽으로 휙, 어떤 부분은 저쪽으로 휙. 지금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씨앗입니다. 자, 이제 이 가스 구름이 중력에 눌려서 안으로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흐르던 움직임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들은 정면으로 딱 부딪혀서 서로를 지웁니다. 왼쪽으로 가려던 힘과 오른쪽으로 가려던 힘이 만나면 둘 다 뚝 사라지죠. 위로 가려는 힘과 아래로 가려는 힘도 서로를 상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수많은 움직임이 완벽하게 정확히 0으로 상쇄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아주 조금은 도는 힘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 미세해서 눈치도 못 챌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가 아주 살짝 삐걱하는 정도라고 할까요?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흔들림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이 거의 아무것도 아닌 회전이 구름이 쪼그라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을 한 명 모시겠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입니다. 한번 눈앞에 그려보세요. 선수가 두 팔을 쫙 펼치고 빙판 위에서 천천히 돕니다. 빙그르르. 그러다가 두 팔을 가슴 쪽으로 쏙 끌어당기는 순간 어떻게 되죠? 갑자기 눈으로 따라가기도 힘들 만큼 빠르게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질문. 그 선수가 갑자기 힘이 세진 걸까요? 아닙니다. 발을 더 세게 구른 것도 아닙니다. 선수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몸을, 자기 질량을 회전축 가까이로 바짝 끌어모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회전 속도는 저절로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회전하는 물체는 자기 회전을 끝까지 지키려는 아주 지독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좁은 곳으로 모여들수록 회전 속도는 어쩔 수 없이 빨라집니다. 팔을 당기면 빨라진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이미 손에 쥐신 겁니다. 가스구름이 쪼그라들 때 정확히 이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엔 있는 둥 마는 둥 하던 그 미세한 흔들림이 구름이 좁아질수록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됩니다. 슬금슬금 흐르던 것이 어느새 팽이처럼 맹렬하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으로 돌변합니다. 우주가 팔을 당긴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주에서 회전이 태어나는데 필요한 재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아주 작고 우연한 초기의 흔들림. 둘, 중력에 의한 붕괴. 이 둘이 만나면 크기가 얼마든 조건이 어떻든 반드시 맹렬한 회전이 태어납니다. 처음 흔들림이 아무리 작았든 상관없습니다. 우주는 그 작은 흔들림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쪼그라들수록 그걸 미친 듯이 키워냅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고 그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의 가장 깊은 법칙 속에는 보존이라는 개념이 깊숙이 새겨져 있다고요. 에너지도 보존되고 운동량도 보존되고 회전도, 그러니까 각 운동량도 보존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존이 우주의 가장 장엄한 구조물들을 빚어내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이제 이 뼈대에 살을 하나씩 붙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각운동량은 보존된다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잠깐만요. 왜 하필 보존되는 겁니까? 대체 누가 우주한테 회전을 지키라고 시킨 걸까요? 처음 들으면 좀 뜬금없는 질문 같으실 겁니다. 그냥 자연의 규칙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원래 그렇게 정해진 법이니까 지켜지는 거 아니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보존 법칙이 무슨 교통신호처럼 누군가 임의로 정해놓은 규칙이라는 전제요.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불이면 가라, 이런 식으로 우주 어딘가에 회전을 보존하라는 팻말이 딱 붙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정말이지 깊은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따라와 주세요. 보존 법칙은 임의의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가진 어떤 대칭에서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대칭이라니까 좀 거창하죠.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방을 통째로 오른쪽으로 30도 돌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침대도 계담한 빨래도 식어가는 라면 그릇도 전부 다 같이 30도 돌립니다. 그러면 그 방 안에서 물리 법칙이 달라질까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돌려놓은 방에서도 라면 국물은 똑같이 소용돌이치고 이불은 똑같이 아래로 떨어지고 컵은 똑같이 굴러갑니다. 우주에는 이쪽이 진짜 위다, 저쪽이 진짜 앞이다 하는 특별한 방향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돌려놔도 자연의 법칙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똑같이 작동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공간의 회전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에미 뇌터라는 아주 뛰어난 수학자가 놀라운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자연에 어떤 대칭이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짝을 이루는 보존 법칙이 하나 따라온다는 겁니다. 공간에 특별한 방향이 없다는 그 대칭. 바로 거기서 가군동량 보존이 태어납니다. 조금 더 쉽게 가볼게요. 여러분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일 때 동쪽을 보고 서서 끓이든 서쪽을 보고 서서 끓이든 물은 똑같이 보글보글 끓고 면은 똑같이 익습니다. 몸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놓아도 요리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죠. 우주도 딱 그렇습니다. 어느 방향도 특별 대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 공평함이 회전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손인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이렇습니다. 회전이 멈추지 않는 건 우주에 특별한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주가 어느 방향이든 똑같이 대하기 때문에, 그 지독한 공평함 때문에 한번 시작된 회전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가요? 규칙이라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우주가 공평해서 지켜진다. 뭔가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 리처드 파인만은 바로 이 대목을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는 대칭과 보존 법칙이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룬다는 그 사실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 그러니까 방향의 공평함과 회전의 보존이 사실은 하나였던 겁니다. 파인만은 이런 걸 볼 때마다 자연이 얼마나 정직하고 일관된지에 진심으로 감탄했다고 하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말에 늦잠을 자든 몸을 왼쪽으로 돌려 눕든 오른쪽으로 돌려 눕든 여러분을 태운 지구의 회전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무심함, 그 공평함이야말로 회전이 138억 년 동안 멈추지 않은 진짜 이유입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범위 안에서만큼은 이보다 더 단단한 진실도 드뭅니다. 자, 회전이 왜 태어나는지 그리고 왜 사라지지 않는지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고개를 듭니다. 회전이 생겼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납작한 원반 모양이 되는 걸까요? 우리 태양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행성들이 마치 커다란 접시 위에 늘어놓은 것처럼 거의 같은 평면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보면 얇은 원반, 납작한 팬케이크처럼 생겼죠. 처음 들으면 이게 왜 이상한지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야 하지 않나요? 사방에서 균등하게 중력으로 쪼그라드니까 당연히 공처럼 둥글고 뚱뚱한 모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구공처럼요. 그런데 우주는 왜 자꾸 납작한 접시를 만드는 걸까요? 이 생각에도 숨겨진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물체가 전혀 돌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돌지 않는 구름이라면 맞습니다. 사방으로 똑같이 쪼그라들어서 예쁜 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름은 어떻습니까? 이미 맹렬하게 돌고 있죠. 팔을 당긴 그 피겨 선수처럼요. 여기서 회전이 아주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빙글빙글 도는 물체에는 바깥으로 퍼지려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젖은 빨래를 널기 전에 탈탈 털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세탁기가 마지막에 윙하고 고속으로 돌 때요. 그때 물기가 바깥으로 쫙 튕겨나가잖아요. 빨래가 원통 벽에 착 달라붙고요. 그게 바로 회전이 만들어내는 바깥으로 미는 힘입니다. 원심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힘은 도는 방향, 그러니까 옆으로만 작용합니다. 위아래로는 이 힘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회전하는 가스 구름 안에서 위아래에 있던 입자들은 그냥 중력에 눌려서 납작하게 짜부라집니다. 막아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옆으로 있던 입자들은 원심력이 바깥으로 밀어줘서 중력의 끝까지 저항하며 넓게 퍼집니다. 동네 피자집 사장님이 반죽을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뚱뚱하던 반죽 덩어리가 돌리면 돌릴수록 얇고 넓은 도우로 쫙 펴집니다. 가스 구름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뚱뚱한 안개 덩어리였다가 맹렬하게 돌면서 얇고 거대한 원반으로 납작하게 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접시처럼 평평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45억 년 전 우리를 낳아준 그 가스 구름이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지문 같은 겁니다. 태양계의 평평함은 그 옛날 회전이 남긴 흔적입니다. 손도장처럼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늦잠 자고 일어나 빨래를 갤 때
셔츠를 탁탁 펴서 납작하게 개키죠. 우주도 45억 년 전에 똑같이 그랬습니다. 뚱뚱한 구름을 돌리고 돌려서 얇고 평평한 원반으로 개켜 놓은 겁니다. 그 위에 지구라는 단추 하나가 얹혀 있고 그 단추 위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거고요. 이 원반의 한가운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쌓입니다. 물질이 모일수록 온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압력이 상상을 넘어설 만큼 커집니다. 그러다 중심 온도가 수백만 도를 넘어서는 순간 얌전히 있던 수소 원자들이 서로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핵융합을 시작합니다. 팡! 이 순간 별 하나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 별은 당연히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구름의 회전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으니까요. 우리 태양도 정확히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45억 년 전에요. 그런데 별이 태어났다고 원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태양 주변엔 여전히 어마어마한 가스와 먼지가 훌라후프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그 원반 속에서 먼지가 뭉치고 또 뭉쳐서 조약돌이 되고 바위가 되고 마침내 행성이 됩니다. 지구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돌고 있는 원반 속에서요. 그래서 지구도 화성도 목성도 하나같이 같은 방향, 거의 같은 평면 위에서 태양을 돕니다. 다수결로 정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한 원반에서 같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듭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태양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았을까요? 중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태양 쪽으로 쉬지 않고 잡아당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중력이 당기니까 언젠가는 스르륵 끌려가서 풍덩 빠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면 반대로 지구는 그냥 안전한 궤도에 얌전히 얹혀 있어서 떨어질 일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기묘하고 아름다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을 향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 초, 매 순간 태양 쪽으로 추락하는 중입니다. 놀라셨죠? 그런데 지구는 동시에 옆을 향해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냐면 1초에 30km씩 옆으로 내달립니다. 눈 한 번 깜빡이는 사이에 30km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야구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살살 던지면 바로 발밑에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투수가 있는 힘껏 세게 던지면 훨씬 멀리 날아가다가 떨어지죠. 자, 그럼 만약에 지구를 한 바퀴 돌 만큼 미친 듯이 빠르게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아래로 떨어지려는 그 곡선과 둥근 지구 표면이 아래로 휘어지는 그 곡선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그 공은 영원히 땅에 닿지 못합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데 지구가 그만큼 계속 발밑에서 도망가 버리니까 공은 끝없이 허공을 돕니다. 이것이 바로 궤도의 정체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향해 떨어지는 속도와 옆으로 달아나는 속도가 기막히게 맞아떨어져서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태양에 닿지 않고 그 둘레를 빙글빙글 돌 수 있는 겁니다.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궤도를 돈다는 건 자유롭게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떨어지면서 매번 아슬아슬하게 목표물을 빗나가는 것이라고요. 그는 이렇게 겉보기엔 반대되는 두 가지, 떨어짐과 무치,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걸 무척 좋아했다고 하죠.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이 지구는 사실 매 순간 태양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달리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영원히 태양을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구는 지금 태양의 중력을 타고 미끄러지는 138억 년째 이어지는 완벽한 파도 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끝없는 추락이 곧 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 옆으로 달리는 속도는 왜 안 줄어들까요? 우리가 늦잠 자다 지각해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국 헉헉대며 멈추게 되잖아요. 마찰이 있고 공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주 공간은 다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발을 붙잡는 공기 저항도 없고 브레이크를 거는 마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된 이 달리기는 아무 방해 없이 말 그대로 영원히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 텅 빔이 오히려 모든 것을 영원히 보존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름이 돌아서 별이 돌고 별이 돌아서 행성이 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최초의 회전, 맨 처음에 그 흔들림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처음 들으면 좀 골치 아픈 질문 같으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죠. 뭐, 처음부터 돌고 있었겠지. 아니면 빅뱅이 팡 하고 터지면서 우주를 통째로 돌려놨겠지 하고요. 그런데 이 생각에도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우주가 어느 순간 회전을 뿅 하고 만들어냈다는 전제입니다. 마치 없던 회전을 어디선가 새로 지어낸 것처럼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반전이 있는 대목입니다. 우주는 회전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우주는 그저 아주 작은 회전을 어마어마하게 확대해 왔을 뿐입니다. 무슨 뜻인지 풀어드릴게요. 은하 속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가스 구름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이 구름들은 완벽하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서로 옆을 스치고 지나가고 멀리서 다른 구름의 중력이 한쪽 귀퉁이를 살짝 잡아당기고 은하 자체가 통째로 천천히 돌면서 구름을 살살 비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얌전해 보이는 구름도 아주 미세하게는 반드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죠. 아무리 작은 회전이라도 수축하면 폭발적으로 증폭된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다시 불러올게요. 처음에 팔을 쫙 펼치고 있을 때 선수는 거의 안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느릿느릿 있는 둥 마는 둥 돌죠. 그런데 팔을 쏙 끌어당기는 순간 그 있는 둥 마는 둥 하던 회전이 눈으로 못 따라갈 만큼 폭발합니다. 우주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거의 안 도는 것 같던 구름이 쪼그라들면서 맹렬한 회전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주에서 정확히 0으로 완벽하게 딱 멈춰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말에 늦잠을 자며 이불 속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사실 시속 1600km로 돌고 있습니다. 우주에 진짜 정지란 없습니다. 아주 미세한 흔들림만 있으면 수축이 그걸 기어이 키워냅니다. 그래서 우주는 회전을 만든 게 아니라 회전을 확대해 온 겁니다. 138억 년 동안 아주 작은 꼼지락거림을 붙잡아서 별로, 행성으로, 은하로 키워온 거죠. 명심하세요. 우주는 아무것도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던 것을 버리지 않고 정성껏 키웠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주 위험하고 흥미로운 상상을 하나 해볼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순전히 머릿속으로만 해보는 사고 실험입니다. 파인만이 아주 즐겨 쓰던 방법이죠. 도저히 실험해 볼 수 없는 걸 머릿속에서 끝까지 밀어붙여 보는 겁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온 우주의 회전을 누군가 갑자기 딱 멈춰버렸다고요. 손가락을 딱 튕기니 도는 것이 전부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지구의 자전도 멈추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도 멈추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도, 태양이 은하를 도는 것도 전부 다 뚝 멈춥니다. 완벽한 정지. 우주 전체가 숨을 멈춘 순간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구를 볼까요? 지구는 지금까지 옆으로 달리는 속도 덕분에 태양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옆으로 달리는 속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구를 붙잡아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건 중력뿐입니다. 지구는 그 순간부터 태양을 향해 그냥 곧장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스르륵, 그러다 점점 더 빠르게, 결국 무시무시한 속도로 태양의 불구덩이 속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를 향해 그대로 낙하합니다. 화성도, 목성도, 토성도 전부 다 태양을 향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별들은요, 은하 중심의 거대한 블랙홀을 향해 일제히 쏟아져 들어갑니다. 회전이 사라지는 순간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가장 가까운 중심을 향해 그냥 아래로 무너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회전이 없었던 그 텅 빈 우주처럼요. 상상해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던 밤하늘이 회전을 잃는 그 한순간에 전부 안쪽으로 와르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별도, 행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이 지구도요. 회전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우주 전체가 폭삭 무너지는 거죠. 이 상상이 우리한테 뭘 알려줄까요? 회전은 그냥 우주가 심심해서 하는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회전은 우주가 중력에 짓눌려 한 점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붙잡아주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중력은 끊임없이 모든 걸 한 점으로 끌어모으려 합니다. 무자비하게요. 그런데 회전이 그 옆으로 달리는 힘이 그 붕괴를 딱 막아섭니다. 떨어지려는 걸 옆으로 계속 빗나가게 만들어서 한 점으로 무너지는 대신 아름다운 원을 그리게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태양 속에서 새까맣게 타버리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앉아 계신 이유, 그건 지구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전이 지구를 태양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회전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있는 두 팔인 셈이죠. 자, 회전이 우주를 붙들어 준다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회전에는 아직 말씀 안 드린 또 하나의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능력입니다. 이건 저 먼 우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릴 때 팽이 돌려보셨죠? 팽이가 가만히 서 있으면 픽 쓰러집니다. 그런데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넘어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자전거도 똑같습니다. 세워만 두면 픽 넘어지는데 페달을 밟아서 바퀴가 돌기 시작하면 안 넘어지죠. 왜 그럴까요? 처음 들으면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회전은 그냥 빙빙 도는 것일 뿐 방향하고는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가군동량 보존을 이야기했죠. 사실 가군동량은 크기만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방향도 같이 보존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빙글빙글 도는 물체는 자기 회전축이 가리키는 방향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누가 옆에서 밀어서 기울이려고 해도 도는 물체는 하면서 버팁니다. 팽이가 안 넘어지는 것도 자전거가 안 넘어지는 것도 전부 이 고집 때문입니다. 도는 바퀴가 자기 축 방향을 지키려고 버티니까 옆으로 픽 쓰러지질 않는 거죠. 어릴 때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멈춰 서 있으면 자꾸만 픽픽 쓰러지는데 페달을 힘껏 굴려서 바퀴가 싱싱 돌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몸이 딱 잡힙니다. 그때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준 게 바로 이 회전의 고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가군동량 보존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지구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구도 하나의 거대한 팽이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지금 살짝 기울어진 채로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그런데 이 자전축이 1년 내내 거의 똑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그 긴 여정 내내 팽이처럼 자기 축 방향을 꿋꿋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구가 궤도의 이쪽에 있을 때는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살짝 기울고 반대쪽에 갔을 때는 반대로 기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계절이 생기는 겁니다. 자전축이 늘 같은 방향을 지키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년 규칙적으로 어긋남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만약 지구가 도는 팽이가 아니었다면요. 자전축이 이리저리 제멋대로 흔들거렸다면요. 계절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어느 해는 여름이 반년씩 이어지고 어느 해는 갑자기 얼어붙고 안정된 계절도 안정된 기후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문명을 일구기는 참 어려웠겠죠. 어쩌면 우리가 매년 나른한 봄날에 늦잠 한번 늘어지게 잘 수 있는 것도 지구가 이렇게 꼿꼿하게 도는 팽이이기 때문인 겁니다. 회전이 없었다면 계절도 없었다. 참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이 회전의 법칙은 저 먼 우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당장 올여름 뉴스에도 나옵니다. 바로 태풍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무시무시한 소용돌이요. 태풍은 왜 그렇게 뱅글뱅글 돌까요? 처음 들으면 코웃음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태풍이 도는 이유가 우리 은하가 도는 이유와 근본적으로 똑같은 법칙에서 나온다면 믿으시겠어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뜨거운 열대 바다에서 수증기가 뭉게뭉게 솟아오르면 그 아래에 공기가 옅어진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방에서 공기가 그 자리로 쏘하고 빨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곧장 직선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왜냐고요? 지구 자체가 팽이처럼 빙글빙글 자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도 근처는 지구가 도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표면이 시속 1600km가 넘게 움직이죠. 그런데 북쪽으로 갈수록 그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올라오는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기가 서로 속도가 달라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휘어집니다. 러닝머신 벨트 속도가 갑자기 바뀌면 몸이 비틀하는 것처럼요. 이 휘어짐을 코리올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는 북반구에서는 태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리고 태풍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하는 중심으로 공기가 더 빨려 들어오고 그 공기가 좁은 중심으로 모여들수록 회전이 빨라집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팔을 당기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입니다. 태풍도 똑같이 팔을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바닷물에서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으며 괴물처럼 몸집을 불립니다. 이 패턴 이제 익숙하시죠? 가스 구름이 쪼그라들며 회전이 빨라져 별이 되는 과정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규모만 다를 뿐 법칙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저 광대한 은하와 이번 여름 태풍이 같은 공식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토네이도는 더 극적이고요. 위아래로 방향이 다른 바람들이 엇갈리면서 공기 기둥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 기둥이 아래로 길쭉하게 좁아지면 또 가군동량 보존이 작동해서 시속 300km가 넘는 파괴적인 바람으로 돌변합니다. 좁아질수록 빨라진다. 늘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이 법칙을 확인하겠다고 뉴스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늦잠 자고 일어나라면 하나 끓여보세요. 냄비에 젓가락을 넣고 국물을 휘휘 저으면 국물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죠. 라면을 다 먹고 그 국물이 개수대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걸 한번 지켜보세요. 아니면 오늘 밤 욕조 마개를 쏙 뽑아보세요. 물이 구멍으로 빠져나갈 때 스르륵 작은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그 소용돌이가 좁은 구멍으로 모여들수록 더 빠르게 뱅글뱅글 돕니다. 여러분, 이 라면 국물 속 작은 소용돌이와 수백만 광년에 걸친 은하의 나선팔이 똑같은 물리 법칙으로 돌고 있습니다. 크기가 라면 냄비냐 은하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파인만이 늘 이야기했죠. 자연의 법칙은 크기를 가리지 않는다고요. 아주 작은 것에서 아주 큰 것까지 똑같은 법칙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작동한다고요. 그리고 이 법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는 순간 라면 한 그릇도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갑니다. 토성 이야기입니다. 토성을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예쁜 고리요. 도대체 그 고리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처음 들으면 코웃음 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고리도 결국 회전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그 고리가 토성에 원래 딱 붙어 있는 단단한 판이라고 상상하십니다. 접시 테두리처럼요. 그런데 여기에도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고리가 하나의 덩어리라는 전제죠. 사실 그 고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얼음과 바위 조각들이 저마다 토성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은 모래알만 하고 큰 것은 집채만 하죠. 그 무수한 조각들이 모여서 멀리서 보면 매끈한 고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조각들은 하나로 뭉쳐서 위성이 되지 못하고 잘게 흩어진 채로 돌고 있을까요? 토성이 워낙 크고 중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물질은 토성이 가까운 쪽과 먼 쪽을 당기는 힘의 차이가 너무 커서 서로 뭉치기도 전에 쫙 찢겨버립니다. 이 한계선을 로슈 한계라고 부릅니다. 그 안쪽에서는 물질이 위성으로 뭉치질 못하고 잘게 조각난 채로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생각 드세요? 그렇습니다. 이건 별이 태어날 때 만들어지는 그 원시 행성계 원반의 작은 미니어처 버전입니다. 같은 원리가 크기만 바꿔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고리 안에 틈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조각들이 빽빽하고 어떤 곳은 텅 비어 있죠. 이 틈은 토성의 위성들이 만듭니다. 위성이 지나갈 때마다 중력으로 고리 조각들을 살짝 밀고 당겨서 특정한 자리를 싹 비워버리는 겁니다. 가장 큰 틈은 카시니 간극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토성의 고리는 그냥 고리가 아닙니다.
토성과 그 위성들이 중력으로 서로 밀고 당기며 춤을 춘 그 흔적입니다. 회전하는 원반 속에서 중력이 장난을 치면 이렇게 정교한 무늬가 새겨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우주의 회전은 단순히 돈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회전이 구조를 만듭니다. 토성의 고리처럼 은하의 나선팔처럼요. 은하의 나선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밤하늘 사진 속 은하의 그 소용돌이치는 팔, 그거 별들이 물리적으로 묶여있는 덩어리가 아닙니다. 별들이 은하 중심을 저마다 다른 속도로 돌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무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어느 구간에 잠깐 몰려 정체가 생기죠. 그 정체 구간은 차들이 계속 바뀌는데도 구간 자체는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나선팔도 그런 겁니다. 그 무늬 속에서 가스가 눌리고 새 별이 태어나고 또 새로운 회전이 시작됩니다. 이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완전히 균일한 회전이었다면 그냥 밋밋한 원반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주 미세한 불균형이 있고 그 불균형이 중력과 만나서 이렇게 복잡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피어나는 겁니다. 무질서에서 질서가 밋밋함에서 다양함이 태어나는 거죠. 파인만이 자주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연은 굉장히 단순한 법칙 몇 개로 돌아가지만 그 단순한 법칙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복잡하고 풍요롭다고요. 각 운동량은 보존된다. 중력은 끌어당긴다. 딱 이 두 줄이 토성의 고리부터 은하의 나선팔까지 전부 빚어낸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조금 소름이 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주의 회전이 그렇게 질서정연하다면 태양계 행성들은 전부 완벽하게 똑같이 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살짝 삐뚤어진 녀석들이 있습니다. 천왕성을 한번 보세요. 다른 행성들은 팽이처럼 꼿꼿하게 서서 도는데 천왕성은 아예 옆으로 벌러덩 누워서 돕니다. 굴러가는 공처럼요. 왜 그럴까요? 태양계가 갓 만들어지던 시절에 거대한 천체와 정면으로 쾅 부딪혔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봅니다. 그 충돌이 천왕성을 그냥 옆으로 팍 쓰러뜨린 거죠. 그런데도 천왕성은 도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향만 바뀌었을 뿐 각운동량은 고스란히 보존돼서 지금도 묵묵히 돕니다. 금성은 더 엉뚱합니다. 다른 행성들과 아예 반대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금성에서는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는 뜻이죠. 왜 그런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건 금성도 어쨌든 돌고 있다는 겁니다. 방향이 뒤집혔을 뿐 자전 자체를 멈춘 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우주에서 완전히 자전을 멈춘 천체는 거의 없습니다. 방향은 달라도 회전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도 결국 같은 법칙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전의 끈질김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달입니다. 아주 오래전 아직 식지도 않은 갓난아기 지구에 화성만 한 거대한 천체가 그대로 쾅 들이받았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 충돌로 엄청난 양의 파편이 우주로 튕겨나갔고 그 파편들이 지구 중력에 붙잡혀 원반을 이루었다가 다시 뭉쳐서 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올려다보는 저 달은 이렇게 폭력적인 충돌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장판 속에서 튕겨나간 파편들마저도 각운동량을 고스란히 보존하면서 얌전한 원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달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지각도 없이 지구 곁을 돌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회전은 충돌조차 견뎌냅니다. 부서지고 튕겨나가고 방향이 뒤집혀도 회전이라는 본질만큼은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회전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완벽한 질서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질서와 혼돈이 사이좋게 뒤섞인 세계죠. 태풍은 파괴적이고 소행성 충돌은 재앙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혼돈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 소행성 하나가 공룡을 멸종시켰지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같은 포유류가 번성할 기회도 없었을지 모르니까요. 우주는 이렇게 질서와 혼돈을 번갈아 쓰면서 늘 새로운 것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언제나 회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 한 가지 궁금증이 고개를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태양계 이야기만 했죠. 그런데 저 먼 다른 별들 주위에도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이미 수천 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건 우리 지구처럼 단단한 암석 덩어리이고 어떤 건 목성보다 훨씬 큰 거대한 가스 행성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 개의 행성이 하나같이 전부 자기 별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회전은 우리 동네만의 습관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기본값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찾아낸 외계 행성들 중에 상당수가 예상과는 딴판으로 자기 별에 바짝 달라붙어서 돌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성만큼 커다란 행성이 우리 수성보다도 더 가까이서 별을 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뜨거운 목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배치죠. 왜 이렇게 제각각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각각의 행성계가 태어난 그 원반이 저마다 조건이 조금씩 달랐던 겁니다. 원반의 질량도 다르고 회전 속도도 다르고 도는 방향도 다르고 한가운데 별의 크기도 달랐습니다. 회전하는 원반에서 행성이 빚어지는 법칙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까 완성된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건 마치 라면 끓이는 거랑 비슷합니다. 똑같은 면과 스프를 쓰는데도 물의 양, 불의 세기, 계란을 넣는 순서에 따라 전혀 다른 라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건 꼬들꼬들하고 어떤 건 퍼지고요. 우주도 똑같습니다. 법칙은 하나인데 초기 조건이 다르면 완성품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 대목을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이 말은 우리 태양계가 어쩌면 아주 절묘하게 잘 차려진 밥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성이 저 바깥쪽에 떡 버티고 앉아서 지구로 날아들 소행성들을 대신 맞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지구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물이 액체로 찰랑거릴 수 있는 딱 그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봤듯이 달이 지구의 자전축을 팽이처럼 안정적으로 붙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이 45억 년 전 그 원반이 어떻게 돌고 있었느냐에 따라 결정된 겁니다. 조금만 다른 회전 조건이었다면 목성이 엉뚱한 자리에 가 있었을 수도 있고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뜨겁거나 차가운 곳에 놓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큰 그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태양계의 이 살기 좋은 배치는 아주 우연한 회전 조건들이 빚어낸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회전이 우주의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생명이 이제 고개를 들어 그 회전을 바라보며 궁금해합니다. 회전이 생명을 만들고 생명이 회전을 이해하려 드는 겁니다. 저는 이 순환이 참 묘하고 또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회전에는 아직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가장 극단적인 얼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전이 무언가를 태어나게 하는 이야기였죠. 이번엔 무언가가 죽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극단적인 얼굴을 마주하려면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장소로 가야 합니다. 자, 회전이 그렇게까지 끈질기게 보존된다면 별이 죽는 순간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핵융합으로 활활 타다가 연료가 바닥나는 순간 자기 무게를 못 견디고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때 회전도 같이 사라질까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회전도 조용히 멈추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죽음이 회전을 끝낸다는 전제요.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별이 붕괴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상상도 못하게 좁은 곳으로 쪼그라든다는 뜻입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당기는 정도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태양보다 몇 배나 무거운 거대한 별이 도시 하나 크기로 쪼그라듭니다. 지름이 몇십만 킬로미터짜리이던 것이 서울만 한 크기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때 가군동량 보존이 다시 한번 이번엔 정말 폭발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결과 태어나는 것이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의 회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중성자별은 1초에 수백 바퀴씩 스스로 돕니다. 1초에 수백 바퀴요. 여러분 머리맡에 알람 시계가 째깍 하고 한 번 소리내는 그 짧은 순간에 수백 번을 도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빨라지냐고요? 별이던 시절엔 느긋하게 돌던 것이 도시 크기로 쪼그라들면서
팔을 당긴 피겨 선수처럼 회전이 미친 듯이 증폭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팔 당기면 빨라진다고 했던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중성자별은 그 이야기의 우주적 극단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무거운 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성자별로도 못 버틸 만큼 강하게 무너지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천체, 블랙홀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마저도 돕니다. 그것도 어처구니 없이 빠르게요. 과학자들이 측정해보면 어떤 블랙홀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블랙홀 근처에서는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대부분 휘청거립니다. 시간도 뒤틀리고 공간도 엿가락처럼 휩니다. 그런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가군동량 보존만큼은 꿈쩍도 안 하고 버팁니다. 별에서 시작된 회전이 블랙홀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형태는 변해도 회전은 남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소름 돋는 사실입니다. 파인만은 이런 순간을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느꼈을 겁니다.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라면 국물과 은하와 블랙홀 사이에 흔들림 없는 법칙 하나가 조용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 자연이 이렇게까지 일관되고 정직하다는 것에 그는 과학자로서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경탄했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탄에 완전히 공감합니다. 자,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잠깐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회전을 그냥 자연의 여러 현상 중 하나로 봐왔습니다. 지구가 돈다, 달이 돈다, 태양이 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회전은 그냥 현상이 아닙니다. 회전은 우주가 무너지지 않고 자기 모습을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죠. 중력은 모든 것을 한 점으로 무자비하게 짓누르려는 힘입니다. 가만 놔두면 우주는 전부 한 덩어리로 뭉쳐버립니다. 그런데 회전은 그 짓누름에 맞서서 물질을 넓게 펼치고 원반을 만들고 궤도를 그리게 하는 힘입니다. 이 둘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별이 태어나고 행성계가 만들어지고 은하가 피어납니다. 만약 이 줄다리기가 없었다면요. 회전이 없어서 중력만 이겼다면요. 우주는 그냥 캄캄하고 밀도만 높은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었을 겁니다. 별 주위를 도는 행성도 없고 행성이 없으니 땅도 바다도 하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 위에서 늦잠을 자고 라면을 끓이고 밤하늘을 올려다볼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 기적의 밑바닥에는 회전이 있습니다. 회전이 중력의 수직 붕괴를 막아주고 아름다운 원반을 빚고 그 원반 속에서 지구를 태어나게 하고 그 지구를 태양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그 위에서 생명이 싹트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태양 불구덩이 속에서 타죽지 않고 있는 이유, 그것도 바로 회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있습니다. 가군동량은 보존된다고 했죠. 그 말은 지금 여러분을 돌리고 있는 이 회전이 138억 년 전 그 최초의 흔들림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시속 1600km로 자전하는 지구 위에 앉아 초속 30km로 태양을 돌고 그 태양과 함께 은하 중심을 초속 수백 킬로미터로 돌고 있습니다. 늦잠을 자든 라면을 먹든 그 세 겹의 회전은 잠시도 여러분을 놓아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아주 오래전 어느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별도 돌고 있었습니다. 그 별을 낳은 구름도 돌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을 만든 빅뱅 직후의 물질도 아주 미세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138억 년의 회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회전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아니, 마음에 남는다기보다는 자꾸 뭉클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는 138억 년 동안 그저 빙글빙글 돌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아득한 회전의 끝에 마침내 자기가 왜 도는지를 궁금해하는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존재를요. 별들이 부딪히고 행성이 뭉치고 생명이 싹트고 의식이 깨어나고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누군가가 가군동량 보존이라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회전이 만든 존재가 이제 거꾸로 그 회전의 비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파인만도 아마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깊은 경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물리법칙들이 그 물리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를 스스로 빚어냈다는 사실에서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솔직히 살짝 현기증이 나기도 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괜찮습니다. 잠깐 숨 한번 고르고 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주의 모든 것이 도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태초에 아주 작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은 우연한 밀도의 차이,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미세한 꼼지락거리며. 둘째, 가군 동량은 보존됩니다. 중력이 물질을 좁은 곳으로 압축할수록 그 작은 회전은 사라지기는커녕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크기가 얼마든 어떤 물질이든 반드시 맹렬한 회전이 태어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욕조의 소용돌이부터 은하의 나선팔까지 전부 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좀 허탈하신가요? 이렇게 거대한 질문의 답이 겨우 두 문장이라니.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깊은 위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파인만도 그랬을 겁니다. 그는 자연이 아주 단순한 법칙으로 돌아가지만 그 단순한 법칙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풍요롭고 아름답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회전이 딱 그렇습니다. 규칙은 두 줄인데 그 두 줄이 별과 행성과 계절과 태풍과 그리고 여러분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솔직히 인정할 것도 있습니다. 왜 하필 가군 동량이 보존되느냐? 그 뿌리를 계속 파고들면 결국 어느 지점에서는 우주가 그냥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파인만도 이 한계를 아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것, 그게 진짜 과학의 태도라고 그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듭니다. 아직 모르는 게 남아있다는 건 아직 궁금해할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한 게 하나라도 생기셨다면 그 궁금함이 바로 파인만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느끼셨을지 모를 그 막막함, 우주가 왜 도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그 불안은 이제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답의 아주 단단한 한 조각을 함께 손에 쥐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조각 하나만 손에 쥐고 있어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흔한 팽이 하나, 빨래를 털다 튀는 물방울 하나, 라면 국물 위에 작은 소용돌이 하나까지 전부 저 멀리 은하와 똑같은 법칙으로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저는 회전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실감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는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먼 길을 함께 와주셨습니다. 가스구름에서 시작해서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지나 대칭과 보존, 납작한 원반, 끝없는 낙하, 그리고 중성자별과 블랙홀까지 하나의 실로 쭉 꿰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밤하늘을 바꿔놓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이렇게 평소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기묘한 포인트를 하나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궁금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또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마음에 담아 가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면 여러분을 태운 이 지구가 지금도 소리 없이 돌고 있다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 회전은 138억 년 전에 시작돼서 아직 멈추지 않은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우주의 수수께끼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